오래 씹으세요. 건강해질 것입니다. 오래 씹으세요. 날씬해질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오랫동안 씹기는 오랫동안 잊혀져 왔습니다. 씹기가 당신의 건강을 찾아줄 겁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사이토 이치로가 쓰고 사모 미디어에서 펴낸 씹는 힘입니다. 고려대 안산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8,700명을 대상으로 식사 속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식사 시간이 10에서 15분은 36%, 5에서 10분이 44%, 5분 이내가 8%를 차지했습니다. 10분 내에 식사를 끝내는 비율이 무려 52%가 넘었습니다. 반면에 15분 이상 천천히 먹는 사람은 10%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의 절반 이상은 먹기 대회 참여자처럼 음식을 날렵하게 해치우고 있습니다. 식사는 어느 순간 때우는 문화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입이 건강하지 못하면 먹는 힘도 약해지고 그로 인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씹지 못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노화가 쉽게 진행됩니다. 또한 질병에도 잘 걸린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씹는 행위는 단순히 먹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뇌와 몸의 젊음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행위인 것입니다. 저자는 씹는 힘이 떨어지면 먹는 힘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이 나빠지고 쉽사리 늙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 소개 사이토 이치로 도쿄 의과치과대학 난치질환연구소 조교수 등을 거쳐 2002년부터 츠루미 대학 치약부 교수를 맡았으며 2008년부터는 츠루미 대학 부속 병원장도 역임하고 있다. 일본의 몇몇 치약부, 의학부 및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에서 구강 건조증을 보이는 쇼그렌 증후군에 관해 오랫동안 연구하였으며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발표했다. 현재 면역학, 분자생물학의 기초 연구와 함께 구강 건조증 연구회 및 한가령 치과의학 연구회를 주도하고 있다. 저서로는 구강 건조증, 입에서부터 시작하는 불로의 과학, 불로는 입에서부터, 현대병 구강 건조증을 치료한다 등이 있다. 책의 큰 목차 제1장 씹는 힘으로 뇌와 몸의 젊음을 되찾자. 제2장 스스로 치아를 지켜내자. 제3장 침의 힘으로 젊음을 되찾자. 제4장 먹는 힘으로 젊음을 되찾자. 제5장 배출하는 힘을 단련해서 젊음을 되찾자. 제6장 겉보기 연령의 젊음을 유지하자. 이제부터 책의 본문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자 서문 건강수명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다른 이로부터의 간호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누구의 도움도 빌리지 않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것과 좋아하는 것을 자유롭게 먹고 병으로 고통받지 않으면서 매일 웃으며 살 수 있는 기간이 길수록 건강수명은 길어진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인의 평균 수명은 남성이 79세, 여성이 86세이다. 그리고 평균 건강수명은 남성 72세, 여성 78세이다. 둘 다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둘 사이에는 7, 8년의 차이가 있다. 달리 말하면 7, 8년 정도는 거동을 못하는 상태이거나 간호 혹은 요양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오늘날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다. 100세까지 살아도
80세부터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건강수명은 80세이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20년 동안 자기 자신은 물론 가족을 포함한 주위 사람들이 짊어져야 하는 정신적, 경제적인 부담은 상당하다. 거동이 힘들 만큼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 질환으로는 뇌경색과 심근경색 등이 있는데 이들 질환의 대부분은 당뇨병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생활습관병에 기인하여 생기는 경우가 많다. 생활습관이란 운동이나 흡연, 식생활 등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특히 중요시해야 하는 것이 식생활이다. 우리의 몸을 만드는 것은 음식이므로 건강수명을 늘리고 줄이는 것은 분명 식생활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책의 주제는 먹는 힘, 씹는 힘을 단련하여 건강수명을 늘리자는 것이다. 먹는 힘, 씹는 힘을 단련한다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인 먹는 행위를 좀 더 의식하여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얼마나 먹을 것인가에 주의를 기울이자는 것이다. 냉동 기술과 운송 기술이 발달한 덕분에 오늘날에는 전 세계의 식재료를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 이처럼 무엇을 얼마나 먹을 것인가의 선택지는 무한대로 존재한다. 그렇기에 더더욱 무엇을 얼마나 먹을 것인가를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사람에게 입은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맛보는 등 삶의 재미와 깊이 연관되는 기관이다. 그 때문에 입의 기능이 떨어지면 먹는 힘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이 나빠지고 쉽사리 늙는다. 먹는 힘을 단련하여 건강 수명을 보다 길게 실현하는 생활 방식은 그리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다. 먼저 약간의 결심이 필요하며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지속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운 펄펄 활기의 비밀은 잘 씹어 먹는 것에 있다. 먼저 2006년 1월에 10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미우라 케이조 씨의 이야기부터 해야겠다. 미우라 케이조 씨는 75세의 나이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모험가 미우라 유이치로 씨의 아버지다. 일본 스키계의 선구자적 존재이기도 한 미우라 케이조 씨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각 단계에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했다. 77세에 킬리만자로에 등정, 정상 분화구 내에서 스키 활강, 80세의 이듬해 81살의 나이로 알프스에서 스위스까지 90km를 스키로 답파, 88세에 프랑스에서 스위스의 빙하지대 완전 답파. 이런 것들은 정말 작은 일례일 뿐 그는 100살을 넘기고도 스키 실력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으로 매일같이 훈련에 매진했다고 한다. 그는 100세 건강의 비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간의 몸은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약하지 않습니다. 노화로 몸이 쇠약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더라도 식사나 운동에 주의를 기울이면 몸이 약해지는 것을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 저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미는 딱딱해서 나이 든 사람에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잘 씹으면 전혀 문제가 없죠. 전부 틀린 저조차 맛있게 먹었을 정도이니 걱정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현미를 섭취하는 과정에서 꼭꼭 씹고 턱을 많이 사용하는 것 역시 몸에 좋은 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현미식이라면 30번 이상은 씹는 게 좋다고들 하지만 저는 60번 정도는 씹고 삼킵니다. 꼭꼭 씹으면 단맛이 나서 더 맛있어요. 씹지 못하면 뇌는 노화한다. 씹지 못하게 되면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그 영향이 미친다. 인간이 씹는 행위를 못하게 될 경우 뇌의 노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보여준 한 가지 연구 결과를 소개하겠다. 도호쿠 대학의 와타나베 마코토 교수팀은 70세 이상의 고령자 1167명을 대상으로
치매의 정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대상자들의 치매 정도와 잔존 치아수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했다.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은 그룹 652명의 사람들에겐 평균적으로 14.9개의 치아가 있었다. 그에 반해 치매 예비군으로 판정된 그룹 460명은 평균 13.2개, 치매가 의심되는 사람으로 판정된 그룹 55명은 평균 9.4개의 치아를 갖고 있었다. 즉, 남아있는 치아가 적고 씹는 힘이 약한 사람일수록 치매의 정도가 더 많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참고로 생쥐 실험에서도 먹이를 달리하여 많이 씹는 생쥐와 별로 씹지 않는 생쥐를 키워 미로를 통과하게 한 결과 많이 씹는 생쥐는 학습 효과가 향상되고 뇌의 노화 정도가 덜한 사실이 밝혀졌다. 치아와 뇌에는 말초신경과 중추신경을 연결하는 강력한 신경 네트워크가 존재하며 씹는 행위는 운동피질 대뇌반구에서 중심구 앞쪽에 있는 심피질 영역으로 수의적 근육 운동을 크게 자극한다. 예를 들어 껌을 씹었을 때 뇌로 가는 혈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본 실험의 경우에도 뇌의 혈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씹는 행위를 통해 뇌의 혈류가 늘어나면 뇌는 점점 더 활성화된다. 반대로 혈류가 줄어들면 세포는 점차 죽어간다. 일례로 당뇨병이 악화되어 발을 절단하는 것은 발로 가는 혈류가 현저히 감소하여 조직이 괴사하기 때문인 것이다. 타액은 뇌와 몸에 윤기를 주는 비결. 잘 씹으면 구강 내에서 타액이 분비되는데 그 양이 보통 하루 1.5리터에 달한다. 페트병 하나 정도의 양이니 처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다들 놀라기 마련이다. 타액은 그 성분이 대부분 물이지만 그저 단순한 수분은 아니다. 타액에는 인간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타액의 역할은 크게 5가지로 나뉜다. 소화작용, 항균작용, 점막 보호작용, 점막 수복작용, 치아보호 및 제석회화작용이다. 이 가운데 뇌와 관련이 깊은 것이 점막 수복작용이다. 잘 씹고 타액을 많이 분비시키면 뇌의 노화를 막아 치매를 방지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필자는 인간의 몸에서 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타액을 젊음의 비결이라 부른다. 그런 타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더욱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날씬해지고 싶다면 잘 씹어라. 일상생활에서 씹기의 효용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자. 건강수명을 단축시키는 생활습관병, 그 최대의 적은 비만이다. 생활습관병은 단독으로 발병하기보다는 비만 증상을 보이다가 협심증, 심근경색 등으로 이어지기 쉽다. 비만은 섭취 칼로리와 소비 칼로리가 불균형을 이룰 때 찾아온다. 평소 전혀 운동을 하지 않고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살이 찌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식사량을 줄이려면 잘 씹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잘 씹음으로써 우선 식사 시간이 길어진다. 텔레비전에서 가끔 많이 먹기 또는 빨리 먹기를 겨루는 프로그램이 방송될 때가 있다. 그 사람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 음식을 거의 씹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마치 음료를 들이키듯이 위로 밀어넣는 느낌이다. 일일이 씹다 보면 많은 양을 빠른 시간 내에 먹을 수 없기에 그런 식으로 넘겨버리는 것이다. 포만감은 실제로 배가 부른지 어떤지의 문제라기보다는 뇌의 문제이다. 식욕은 뇌의 섭식중추와 포만중추에서 조절된다. 섭식중추가 기능하면 식욕이 생긴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 혈당치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 포만중추가 움직이면서 식욕에 제동을 건다. 그런데 빨리 먹기라는 행위는 이러한 포만중추가 움직이기 전
식욕에 제동이 걸리기 전에 먹어버리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과식을 하게 된다. 필자가 근무하는 병원의 안티에이징 외래에서는 비만 가능성이 보이는 환자들에게 잘 씹어 먹을 것을 가장 먼저 지도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이다. 아무리 잘 씹으려고 해도 국수나 우동, 두부와 같이 부드러운 음식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 그러니 얼마나 씹을 만한 음식을 섭취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음식물을 입에 넣고 의식적으로 열심히 씹는 등 평상시 식사에서 씹는 습관과 힘을 기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건강과 먹거리 안전이 강조되는 요즘, 우리는 음식을 영양가 있는 것, 신선한 것, 첨가물이 적은 것 등의 기준으로 고른다. 여기 한 가지 더, 잘 씹을 수 있는 것도 추가하여 씹는 힘을 길러보자. 그러면 틀림없이 더욱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잘 씹기 위한 식생활의 7가지 지혜. 1. 딱딱한 식재료를 사용한다. 아몬드 등의 견과류나 깨 등은 딱딱해서 잘게 씹어 부수려면 힘이 필요하므로 씹는 횟수가 늘어난다. 샐러드에 토핑으로 얹어 먹는 등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활용해보자. 2.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재료를 사용한다. 우엉 등의 근체류, 녹황색 채소는 꼭꼭 씹지 않으면 잘 넘어가지 않는다. 독특한 식감의 무말랭이와 같은 식품도 조직이 단단해 많이 씹어야 하는 음식이므로 추천한다. 3. 탄력성이 있어 씹어 끊기 힘든 것을 사용한다. 말린 버섯, 튀긴 음식 등은 딱딱하지는 않아도 탄력성이 있어 쉽게 씹어서 끊기 힘든 식재료다. 곤약, 새송이버섯, 문어 등도 마찬가지다. 4. 재료를 써는 법이나 조리 방법을 바꾼다. 같은 오이라도 큼직하게 썬 것과 얇게 썬 것을 비교하면 전자를 씹는 횟수가 더 많다. 또 육류나 생선 등 단백질이 많은 식품은 가열하면 딱딱해지므로 자연히 많이 씹게 된다. 5. 식재료를 조합시킨다. 나물 무침이라면 푸른 채소로 끝낼 것이 아니라 기름에 튀긴 것이나 깨도 곁들여 보자. 식재료의 맛이나 씹는 느낌의 차이를 느끼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레 씹는 횟수가 늘어난다. 6. 간을 싱겁게 한다. 강한 단맛이나 짠맛은 즉각적으로 맛이 느껴지기 때문에 씹는 횟수가 줄어든다. 맛이 연해지면 재료가 가진 맛을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 씹게 된다. 7. 껌을 씹어서 비만과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자. 저인슐린 다이어트나 저지하의 수치 다이어트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당분이나 탄수화물을 줄임으로써 인슐린의 분비를 억제하고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만드는 다이어트 방법이다. 인슐린의 분비를 억제할 수 있으면 지방세포로 당이 운반되지 않으며 살도 쉽게 찌지 않는다. 저인슐린 다이어트의 지표로 지하의 수치 혈당 지수라는 것이 있다. 이 지하의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인슐린 분비가 억제되므로 가급적이면 지하의 수치가 낮은 음식을 선택함으로써 다이어트 효과를 얻으려는 원리이다. 백미와 현미, 식빵과 호밀빵, 우동과 메밀국수 등 어느 쪽이 지하의 수치가 낮을까? 바로 후자이다. 재미있게도 후자의 식품들에는 씹는 맛이 있다. 저인슐린 다이어트를 하면 필연적으로 씹는 맛이 있는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다이어트 효과를 올려주는 요인이 아닌가 싶다. 실제로 식사를 하지 않아도 씹는다는 행위만으로도 포만 중추가 자극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공복 상태에 있을 때 몇 분 동안 껌을 씹고 나서 식사를 하면 껌을 씹지 않고 식사를 했을 때에 비해 식사량이 20-30%나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다. 만원 전철에서
남녀 32명을 대상으로 여러 조건 하에 껌을 씹게 한 결과 타액 중에 포함된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했다. 5분 동안 껌을 씹은 그룹은 스트레스가 최고치에 비해 50~60%나 줄었다. 단, 껌을 씹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설탕 껌 혹은 자일리톨이 함유된 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껌으로 쓸데없는 당분을 섭취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천연 감미료인 자일리톨의 칼로리는 설탕의 4분의 1 정도이며 충치균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와 치아의 쇠석회화도 촉진하는 효능이 있다. 알려지지 않은 타액의 능력. 우리가 불편 없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은 타액 덕분이다. 만약 타액이 없다면 음식물을 잘 삼킬 수도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도 어렵다. 이처럼 입안을 촉촉하게 만드는 타액의 역할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타액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화작용. 입은 최초의 소화기. 입은 어엿한 소화기이다. 먹고 마시는 행위는 체내에 이물질을 넣는 행위이다. 머리카락이 입안에 들어가면 바로 감지하듯이 입은 매우 예민한 감각을 가진 소화기이기도 하다. 소화기의 일부로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물질을 감지하고 이물질이 아닌 경우는 씹고 부수어서 작게 만든 후 위와 장으로 보낸다. 그런데 이 같은 과정은 단순히 음식물을 작게 만드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타액에 들어있는 소화효소 아밀라아제는 밥이나 빵 등의 전분질을 분해하여 당으로 바꾼다. 잘 씹어서 음식물이 작아질수록 아밀라아제 등의 물질과 섞여 입안에서의 소화 활동이 활발해진다. 그러면 자연히 위와 장에서의 소화 활동이 경감되어 위장의 부담이 줄어든다.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병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위의 내용물과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때문에 생기는 식도의 염증을 가리키는 말로 심한 속쓰림을 동반한다.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은 대개 타액량이 적다고 보고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초의 소화기인 입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것이 이 병의 원인 중 하나인 것이다. 더 나아가 타액은 연하, 삼키는 행위도 조절한다. 식사 중 입 안의 상태를 보면 연하 직후에는 타액량이 최소가 된다. 그 후 음식물을 입에 넣으면 점점 타액량이 증가하여 타액량이 최대치에 도달했을 때 연하가 유발된다. 그러므로 타액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음식물을 삼키는 행위도 원활할 수 없다. 항균작용, 풍부한 타액으로 병 모르고 산다. 항균작용을 담당하는 물질로는 면역 글로불린, 리조팀, 페르옥시타제, 아밀라아제, 락토페린, 히스타틴, 디펜신, 시스타틴 등이 있다. 각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타액에 이렇게 많은 항균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기억해 두자. 뭔가 굉장한 항균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 않은가? 이들 항균 물질은 외부에서 침입하는 병원균으로부터 몸을 방어해 준다. 나이가 들면 대개 타액의 분비가 줄어든다. 그 결과 항균 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렵고 입안의 위생 상태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병에 걸리는 큰 원인 중 하나는 타액량의 저하이다. 본래 입안에서 죽었어야 하는 균이 잘못하여 폐로 들어가면서 병에 걸리는 것이다. 고령자는 흡인성 폐렴 외에도 젊은 사람들에 비해 다양한 질병에 걸리기 쉽다. 독감이 유행할 때 사망하는 이들은 대개 고령자나 영유아다. 몸 전체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것도 큰 요인이지만 타액량의 저하로 인해 항균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원인 중 하나라 하겠다. 점막 보호작용,
위장의 부담을 줄인다. 자극적인 것이나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에는 타액에 들어있는 끈적거리는 점액 성분들이 구강점막이나 목구멍, 식도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무티는 기름 상태의 끈적거리는 물질로 기관지나 위장 등의 소화관, 생식선, 눈 등의 점막 표면에 존재한다. 눈물에도 무틴이 있다. 눈물은 무틴층, 물층, 기름층의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무틴층이 파괴되면 심한 안구건조증이 유발되어 눈의 통증이나 심한 피로에 시달린다. 이것만은 기억하자. 1. 잘 씹어 먹는 식습관은 뇌와 몸의 젊음을 유지시킨다. 2. 씹지 못하게 되면 생명의 원천인 아미노산의 생산 능력이 현격히 저하된다. 3. 씹는 행위는 뇌를 활성화시키고 치매의 위험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4. 씹는 행위에 수반되어 분비되는 타액에는 뇌의 노화를 방지하는 물질이 들어있다. 5. 씹지 못하게 된 고령자는 행동 범위가 좁아진다. 6. 75세 이상의 사망 원인 1위 폐렴은 씹는 힘의 저하가 주요 원인이다. 7. 잘 씹어 먹으면 비만을 예방하고 당뇨병 등 생활습관병의 위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8. 평소 식사를 씹는 맛이 있는 음식으로 섭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9. 식사 전에 껌을 씹기만 해도 식사량의 20-30%를 줄일 수 있다. 10. 씹지 못하게 되면 온몸의 근력이 떨어지고 헛발질을 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커진다. 지금까지 사이토 이치로의 씹는 힘을 요약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씹기의 중요성은 언제부턴가 잊혀졌습니다. 이제부터 씹으세요. 오랜 씹기는 배고픔을 감소시키고 만복감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오래 씹으세요. 건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날씬해질 겁니다. 진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께 씹는 힘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